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총비서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점하여 총비서 동지가 열정적이고 진정어린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새 중국 창건 73돌시 되는 해입니다. 73년간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의 여러 민족인 민들은 단결하고 분발하여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일도 서고 부유해지는 데로부터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하였다. 며칠 있으면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여러 민족인 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에 들어서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되는 매우 중요한 대회이며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료종을 시작하고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게 될 것입니다. 중전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진선적인 림방이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진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조 쌍방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에서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최근 연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형제적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 위협 수행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순조롭기를 축원합니다. 국의 융성보와 인의 행복, 안녕을 축원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22년 10월 13일 베이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 앞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중국 공산당의 전체 당원들과 형제적 중국 인민에게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중국 공산당은 수만 많던 중국 인민을 불러일으켜 새 중국을 세웠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분투하여 괄목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당 건설과 당 활동을 강화하면서 중국 인민을 영도하여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고 주권과 영토 완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비상에 높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당의 도리에 뭉쳐 새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중국 인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중국 인민의 새로운 100년 여정에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 정치적 사변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이번 대회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중국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며 전체 인민을 중화의 부흥을 향한 목표 수행으로 분기시키는 역사적 대회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두 당은
전례 없이 복잡 다단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지 협조하면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利益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앞으로도 중국共産党과 함께 두 당 수령들의 심혈이 깃든 우리들의 동지적 유대를 더욱 굳게 다지고 발전시켜 조중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 생활력이 보다 힘있게 과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共産党제20차 대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최 110일 2022년 10월 16일 평양.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나누시고 위민 혼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사학은 수도의 료객 운수 부문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것은 2018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이날 공장의 여러 곳을 오랜 시간 돌아보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무게도 전차를 잘 만들어 인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준 사업인 동시에 사회주의 본태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게도 전차의 설계와 도안을 잘할 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장품들을 인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만들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무게도 전차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새로 만든 무게도 전차를 자신께서 직접 타봐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입장에 서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자고 하시면서 깊은 밤 몸소 무게도 전차 시운전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모두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 마음속 촛자리는 언제나 우리 인민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8년 8월 또다시 우리 수도 요기 운수 부분이 현대화를 현지에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무더웠습니다. 성산 교도전차 사업소를 찾아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 노동경이 만든 세영이 교도전차를 보아주시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점심에 이어 수도 시민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시운전을 지도해 주시면서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앞으로 교도전차의 기술적 특성도 개선하고 교도전차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금 우리 공장 노동계급은 교도전차 전동기 기술적 특성을 또 개선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 료객 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제보로 빛내어 나아가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명맥을 대르리어 꿋꿋이 계승해 나가는 성스러운 장로에서 뜻깊게 맞이한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 행사에 참가해서 위대한 당조항의 축복과 한생토록 안고 살 불멸의 혁명 대강을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가 유자녀의 영예로운 사명과 번본에 끝까지 충실할 드높은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 참가자들의 맹세문 채택 모임이 15일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령회 동지, 리병철 동지를 비롯한 혁명학원 출신의 당과 정부 간부들이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일꾼,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맹세문이 낭독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학원들의 뜻깊은 창립일을 축하해 주시며 혁명가 유자녀들이 혁명의 길, 투쟁의 길, 애국의 길에 감 높은 삶의 자학을 새겨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서 혁명의 원핏줄기를 꿋꿋이 이어가야 할 만경대의 아들, 딸들의 번들을 심장 깊이 새기며 충성의 맹세를 엄숙히 다졌습니다. 맹세문에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기념연설에서 제시하신 사상을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드는 핵심 중의 핵심, 붉은 정수분자가 되며 주체혁명의 쟁쟁한 교대자 후비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에 일심 전력할 참가자들의 철석의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 기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승화하는 강주한 견해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맹세문은 당과 인민의 하늘 같은 기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의 원기름 뿌리를 상징하는 혁명가 유자녀답게 혁명대오의 제1선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을 강력히 견인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신념과 충천한 기세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조국해방 전쟁 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서 일요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승리상과 부주제 군상들도 돌아보고 전쟁 노병의 전투 비운담도 들으면서 각계층 군중들은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조국의 귀중함을 더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생활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가슴 깊이 새기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동무들이랑 함께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조국의 귀중함, 우리 전승세대들의 위운담을 들려주고 싶어서 함께 왔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오니까 전우들이 생각납니다. 여기는 단순히 교양마당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 전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우들의 유언이 역력히 영원히 알아새긴 전승의 장소입니다. 전승세대의 그 정신과 녹술, 오늘은 우리가 이어가고 또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가야겠기에 오늘 이렇게 아들이랑 여기 왔습니다. 뜻깊은 곳에서 휴식일에 하루를 보내면서 각계층 군중들은 용웅세대의 숭고한 독과 정신을 이어 애국의 길에서 참다운 삶을 빛내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가을 계절의 정취를 한껏 풍기며 인민의 기쁨을 담아 싣고 흐르는 보통강반에 펼쳐진 일요일의 풍경은 유다른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통강 주변을 잘 꾸려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전변시키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전하며 평양의 새 경관을 펼친 보통강반의 그 어디서나 희열과 낭만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이 거룩한 발자취가 우려있고 오늘은 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사랑에 또 받들려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보통강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더 좋은 수식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올해만도 많은 나무를 심고 강길숲을 쭉 따라가며 2만 평방의 녹지도 새로 조성했습니다. 보면 꽃망울이 싹 피게 될 때 보통강의 풍경도 보기 좋지만 단풍이든 가을철의 풍경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보통강반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여러 섬들과 강기슭을 따라 펼쳐진 낙지질 풍경입니다. 다른 사람들 잡지 못할 때 탁 잡는 맛이 이렇게 되면 고기 큰 게 탁
탁 걸려서 이제 올라오는 맛은 그 쾌감. 그 쾌감이라는 건 정말 잘 잡힐 때는 그저 10분, 15분 내에 한 마리씩 계속 잡히지. 버통강만의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잘 어울리며 버통강의 정서를 더해주는 만수교 청량음료점은 여름철은 물론 지금도 많은 손님들로 흥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색 있는 봉사를 받으며 부감하게 되는 버통강의 가을 풍경은 근로자들이 누리는 문화정서 생활의 기쁨과 정서를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버통강의 푸른 물결 위에 비껴드는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강기슭에 펼쳐진 유정한 가을 풍경은 보는 장소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버통강의 아름다움을 한껏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청유관을 비롯해서 조계조 인민문화궁전, 우리 원스님께서 마련해 주신 경로동을 포함해서 인민 사랑이 얼마나 스며 있는가를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자연 풍경이 좋아서라기보다 우리 당의 그 인민 사랑을 막 느끼면서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쁘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이민 위촌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끝없이 전하는 버통강의 흐름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내일에 대한 환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모니 당의 은정 속에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중앙동물원에 새 식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손물동물을 포함한 100여 종의 동물들이 1000여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개목기 원숭이가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의 한 인사가 올린 훔볼트 펭귄이 중앙동물원에 보금자리를 편 후 5번째로 새끼를 낳았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 누구나가 좋아하는 조선범이 올해 4월에 3마리의 새끼를 낳은 것을 비롯해서 흰 두루미와 쌍봉약대 등 동물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날로 풍부해지는 동물 세계는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간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을 종합해보면 330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유럽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주간 감염자 수의 약 60%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방역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BA.5.2.1.7 간단히 BF.7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발생해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BA.5의 아변종인 이 비루스는 현존 변이 비루스보다 전염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BF.7 감염자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루스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보건 전문가는 BF.7 감염자들 가운데서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BF.7의 주요 감염 증상은 다른 변이 비루스들과 비슷하며 목 아픔과 결막 충혈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루스가 신속히 전파돼서 짧은 기간에 지배적인 비루스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968만여 명, 사망자는 657만 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오스트랄리아의 동남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빅토리아주에서는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서 500여 채의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역으로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4,700여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스르비아의 중부 지역에서 13일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흐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가을철 치고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최근에 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남쪽에 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지속됐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변두를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흘러들면서 며칠간 날씨는 쌀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특히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되므로 센바람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때문에 서해안 지역의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돌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이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에 알맞는 옷을 입고 특히 기온이 낮은 새벽과 아침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량강도와 함경남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약간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려서 백두산에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3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정평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서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함경 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강원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으며 조선 소위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샘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